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심장부 이나노 공정 경쟁입니다. 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하고 그 핵심 고객사들이죠. 애플, 퀄컴, 미디어텍. 이 회사들 사이에 정말 숨가쁜 전략 싸움과 시장 상황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6년이 되면 정말 본격화될 텐데요. 이 이나노 칩셋 경쟁이 앞으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AI 기술까지 그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정보들을 토대로 이 복잡한 기술 경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각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기술 시장하고 우리 사용자 경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이 이야기의 중심이죠. TSMC의 이나노 기술 현황부터 좀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TSMC의 이나노 공정,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TSMC는 현재 이나노 공정 양산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신주 팹 20하고 가오슝 팹 22 이 두 첨단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 그러니까 시험 생산이랑 성능 검증 단계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아, 파일럿 생산 단계군요. 네, 목표는 올해 말까지 실제 양산을 시작하고 2026년 중반까지는 생산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파일럿 생산 단계면 역시 가장 궁금한 게 수율, 양품 비율인데요. 작년에 이미 초기 시험 생산에서 70% 수준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파일럿 단계 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올라왔나요? 들어가면 수율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산 시점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렇죠. 이 70%라는 수치는 글쎄요. 이나노 공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70%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아직 좀 정체된 느낌이 있네요. 그럼 이 2나노 기술 자체는 기존 3나노, 특히 그 N3E 공정이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기술적 도약이 있습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상당한 도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트랜지스터 구조가 기존의 핀패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노시트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나노시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노시트 구조가 전류 흐름을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누설 전류를 줄이고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하.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같은 전력을 쓸 때 기존 3나노 N3E 공정보다 성능이 최대 18%까지 좋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 전력 소모는 한 36%까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와, 36%면 정말 크네요. 그리고 칩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지 이 로직 밀도도 1.2배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더 작고 더 빠르면서 배터리는 훨씬 오래가는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반 기술입니다. 나노시트라는 새 구조 도입과 함께 성능, 전력 효율, 집적도 다 좋아지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N2하고 N2P라는 용어도 계속 나오던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개선 버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N2가 TSMC 2나노 공정의 첫 번째 공식 버전입니다. 2026년에 이제 본격 양산될 주력 공정이고요. 네. N2P는 N2 이후에 나올 개선 버전,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핸스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N2P가 N2랑 설계 규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 설계 규칙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칩 설계 회사들이 기존 N2 설계를 비교적 쉽게 N2P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N2보다 한 5% 더 높이거나 아니면 같은 속도에서 전력 소비를 5%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종의 최적화된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죠. 아, 기술적 배경은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차세대 2나노 공정을 확보하려고 기업들이 물밑에서 경쟁을 벌일 텐데 특히 애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자료에 많더라고요. 거의 뭐 독점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애플의 행보는 정말 뭐랄까 전광석화 같아요. 공격적입니다. 네.
최신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애플이 TSMC 초기 2나노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를 훌쩍 넘는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선점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와, 50%를 넘게요? 네, 심지어 대만에 있는 TSMC 바오산 공장, 그 신주 팩20 전체를 사실상 애플 전용으로 예약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거 뭐 전례가 없는 수준의 선점입니다. 절반을 넘어서 공장 하나를 통째로 예약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건 단순히 필요한 물량 확보 차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경쟁사들 견제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거겠죠. 자료에도 그런 군설이 많던데요. 정확합니다. 가장 큰 동기는 명백히 그거죠.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핵심 경쟁자들,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이 최첨단 공정을 최대한 늦게 쓰도록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이게 과거 3나노 초기 공정 N3B 때 애플이 보여줬던 전략의 재현이자 어떻게 보면 더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3나노 때도 그랬었군요. 네, 그때도 애플이 N3B 공정 초기에 비용도 비싸고 수율도 좀 낮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거의 모든 초기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 결과로 퀄컴이나 미디어텍은 애플보다 거의 1년 정도 늦게 비슷한 수준의 3나노급 칩을 내놓을 수 있었죠. 당시 애플 M3 칩 라인업 개발할 때 테이프아웃 비용, 그러니까 설계 끝내고 시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추산이 있었거든요. 와, 1조 3천억 원이요? 네, 이런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면서 초기 공정을 선점하는 전략은 경쟁사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죠. 2나노에서도 이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TSMC 전체 매출의 22%나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라는 점. 이게 또 이런 과감한 선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배경이겠군요. TSMC 입장에서도 애플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애플 하나로부터 나오는 TSMC 매출이 약 194억 달러, 거의 27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야, 전체 매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고객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초기 2나노 물량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애플한테 주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지요. 네. 애플은 이렇게 확보한 2나노 공정으로 2026년에 나올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갈 A20, A20 프로 칩셋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맥북용 M 시리즈 칩 같은 거에서 총 4개의 새로운 2나노 기반 칩셋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선점 전략 정말 막강하네요. 그러면 이런 애플의 공세 속에서 경쟁사인 퀄컴하고 미디어텍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을 텐데요. 각사 전략은 좀 어떤가요? 물론 퀄콤과 미디어텍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 다 2026년 말 출시를 목표로 잡고 TSMC의 2나노 N2 공정 기반 차세대 플래그십 칩셋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건 미디어텍의 움직임이요. 미디어텍은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자기들 차세대 플래그십 SoC에 테이프 아웃, 그러니까 설계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 들어갔다. 이걸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 미디어텍이 빨랐네요. 네, 이건 애플 빼고 경쟁 그룹 중에서는 가장 먼저 2나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의외로 속도를 내고 있군요. 퀄컴 상황은 어떻습니까? 퀄컴은 아예 N2를 건너뛰고 성능 개선된 N2P 공정을 바로 쓴다. 이런 루머가 자료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퀄컴 전략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정보가 같이 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퀄컴이 차세대 플래그십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6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젠7까지도 TSMC의 개선된 2나노 공정 N2P를 쓸 거다.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네네. N2P가 N2보다 조금이라도 성능 전력 효율이 더 좋으니까 아예 최신 기술로 바로 가서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고 미디어텍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석됐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거랑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6년에는 퀄컴 역시 N2P 기반 칩 출시는 없을 거고 미디어텍처럼 N2 기반 칩만 나올 거다. 이런 정보예요. 왜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나오는 걸까요? 퀄컴이 N2P로 바로 가고 싶어도 뭔가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봐야 하는데요. N2P는 N2보다 양산 시점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늦어요. 아, 그렇군요. 2026년 말이라는 출시 시점을 맞추려면 아직 양산 초기 단계일 N2P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N2를 선택하는 게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N2P 공정은 N2보다 수율 잡기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당연히 웨이퍼 가격도 더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퀄컴이 굳이 초기 리스크를 안고 N2P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N2 공정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N2P를 활용해서 칩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N2P가 5%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놓치고 싶진 않겠죠. 어쩌면 N2랑 N2P를 둘 다 활용하는 좀 복합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비용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 보네요. 이미 3나노 때도 가격 때문에 퀄컴, 미디어텍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스냅드래곤 게이트 겐 3나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같은 거에 쓰인 4나노 공정에 비해서 얘네들이 올해 내놓을 3나노 N3P 기반 칩 있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겐 5나 디멘시티 9500 같은 거. 이 칩들의 웨이퍼 가격이 최대 24%나 더 비싸졌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24%나요. 네. 근데 2나노 웨이퍼 가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뛴다는 겁니다. 현재 추정치가 웨이퍼 한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이 넘어요. 와, 장당 4천만 원이요? 네. 3나노 웨이퍼 가격이 한 2만 달러 초중반대로 추정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죠. 이건 스마트폰 제조사들 원가 부담을 크게 늘리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장당 4천만 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이네요. 이런 엄청난 비용 부담 때문에 퀄컴이 TSMC 말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자료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이죠. 이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 보도하고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들을 종합하면 퀄컴이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으로 만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겐 5 시험용 샘플 칩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성능이랑 수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아, 삼성 2나노 샘플을요. 네, GAA는 아까 설명드린 나노시트랑 비슷하게 트랜지스터 전류 채널을 게이트가 모든 방향에서 감싸는 차세대 구조인데 삼성이 2나노부터 이걸 적용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네. 만약에 이 삼성 파운드리 기반 샘플 칩이 퀄컴의 아주 엄격한 성능 수율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6부터는 TSMC랑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같이 쓰는 듀얼 소싱 전략을 본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듀얼 소싱이요? 네. 이게 퀄컴 입장에서는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걸 낮추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막대한 칩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퀄컴이랑 삼성이 손을 잡는 게 현실화되면 이건 단순히 퀄컴의 비용 절감 문제를 넘어서 파운드리 시장 전체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다시 TSMC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같은 큰 고객사들 수요가 몰리는 상황인데 TSMC 생산 능력은 충분할까요? 혹시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TSMC도 당연히 이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생산 능력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월 10만 장의 2나노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 이걸 목표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월 10만 장이요? 네. 월 10만 장이면 엄청난 규모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이미 2026년에 돌아갈 신주, 바오산 두 공장의 생산 능력이 사실상 거의 예약 완료 상태라는 겁니다. 아, 벌써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주 바오산 공장 물량은 애플이 상당 부분 가져갔고 가오슝 공장은 퀄컴, 미디어텍 같은 다른 주요 고객사들을 위해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초기에는 공급이 매우 빠듯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10만 장도 이미 예약 완료라면 요즘 AI 칩 수요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추가적인 증설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국 애리조나 공장 얘기도 있던데요. 네. 장기적인 증설 계획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계획대로 본격 가동되면 2028년까지는 TSMC의 전체 2나노 월 생산 능력을 현재 목표치의 2배인 20만 장까지 늘릴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20만 장까지요? 네. 다만 이건 2028년 이후 얘기고 당장 2026년, 2027년에 공급 부족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칩 자체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 만들 때 꼭 필요한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 역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패키징도요? 네, TSMC의 코어-S 같은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내년에 월 15만 장 규모로 늘릴 예정인데 이것마저도 이미 주요 고객사들이 다 예약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첨단 공정하고 첨단 패키징 모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웨이퍼 가격이 장당 3만 달러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추정이 유력하다고 하셨는데 이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뭐 딱 정해진 가격이라기보다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3만 달러가 업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간역이라는 게 언제나 유동적이죠.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TSMC가 당장 기존 3나노 공정인 N3E하고 N3P 웨이퍼 가격조차 각각 25,000달러, 27,000달러 수준으로 곧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3나노도요? 네. 만약 이게 진짜라면 2나노 웨이퍼 가격 3만 달러는 오히려 3나노 대비 인상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또 다른 쪽에서는 2나노 웨이퍼 가격이 3나노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만 비쌀 거다. 이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 가격은 실제 양산 때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경쟁 상황, 특히 삼성 2나노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3나노보다는 훨씬 비쌀 거고 이게 칩 개발이나 완제품 가격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이죠. 들어볼수록 정말 복잡하고 치열한 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2나노 시대를 눈앞에 두고 TSMC라는 이 거대한 무대를 중심으로 애플, 퀄컴, 미디어텍 간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애플은 막대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초기 물량을 선점해서 딱 성벽을 쌓고 경쟁사들이 못 들어오게 늦추려고 하고 퀄컴이랑 미디어텍은 각자 방식으로 이 성벽을 넘거나 아니면 좀 우매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 먼저 만드냐는 기술 경쟁을 넘어섭니다. 그 본질은 누가 먼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자기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네. 여기서 이기는 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스마트폰, PC, AI 서버 같은 핵심 IT 기기 시장의 성능 기준하고 가격 정책, 나가서는 시장 점유율까지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의 그 압도적인 선점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지, 아니면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추격과 변칙 전략, 예를 들면 퀄컴 삼성 협력 같은 게 균열을 만들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죠. 특히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 이게 그동안 거의 절대적이었던 TSMC의 최첨단 공정 독점 구도에 혹시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퀄컴이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을 유의미한 규모로 쓰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퀄컴의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서 파운드리 시장 전체의 경쟁 환경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이건 또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다른 패브리스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칩 가격 안정화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양산 수율하고 성능 면에서 퀄컴과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따릅니다만. 네,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디어텍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PC용 고성능 SoC를 TSMC 2나노 공정으로 개발할 가능성,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경쟁의 무대가 기존 모바일 AP 시장을 넘어서 AI PC라는 새로운 격전지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결국 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의 결과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의 흐름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쟁은 기술 발전의 가장 첨예한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는 좋든 싫든 우리의 디지털 경험과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보급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오늘은 TSMC의 2나노 공정을 둘러싼 애플, 퀄컴, 미디어텍의 정말 치열한 경쟁 구도와 각사의 복잡한 전략적 셈법에 대해 당신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정말 숨막히는 전략 싸움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각 회사의 그 야심찬 2나노 칩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성능이 검증되는 2026년 말이 되면 이 치열했던 경쟁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네. 그때까지 수율 안정화 문제라든지 실제 벤치마크 성능, 최종 칩 가격,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다가올 기술 중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당신의 이해를 돕는 데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력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반적시켜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